예전엔 행복이 뭔지 잘 몰랐어요. 누가 잘해주면 행복하고, 돈이 생기면 행복하고, 좋은 일이 생기면 그제야, 아, 나 조금 괜찮은가 보다 했죠. 그런데 그런 행복은 이상하게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마치 누군가 손에 쥐어주고 금세 다시 뺏어가는 느낌. 그러다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올랐어요. 혹시 나는 행복을 받기만 기다리고 있었던 건 아닐까? 오늘 여기가 끝이 아니다 해서 전하려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진짜 행복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선택하는 진동이다. 감정이라는 에너지를 내가 먼저 흘려보낼 때 세상은 그것을 받아 적고 현실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 당신의 행복을 되찾는 아주 단순하고도 강력한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나의 행복은 내가 만든다. 워싱턴주에는 나무가 많다. 그 주에는 분명 상록수가 벌레보다 더 많다. 나는 상록수보다는 계절마다 옷을 갈아입는 낙엽수를 좋아하지만 우리 집 대지를 꾸며주는 아름다운 것들에 강한 애착을 느낀다. 우리 집이 처음인 사람은 오자마자 이곳이 매우 아름답고 나무가 정말 좋다는 이야기를 한다. 이곳에는 근처에 없는 커다란 덤불이 있는데 한 그루터기에서 여러 식물이 한데 엉켜 멋지게 자라고 있다. 낙엽수도 크기와 모양이 다양해 매우 아름답다. 그러나 내가 특별히 좋아하는 것은 울타리 밖, 길가에 있는 작은 나무이다. 워싱턴의 모든 도로변에는 최선을 다해 자라고 있는 작은 나무가 끝없이 줄지어 있는데 나는 그 긴 줄을 무척 좋아한다. 이들 식물은 매우 빨리 자라는데 내가 그곳에 간지 3년쯤 되자 차의 소음을 막아내는 크고 튼튼한 벽을 이룰 정도로 자랐다. 왠지 모르지만 나는 이들 나무가 좋았다. 어쩌면 걸음도 없는 길가에서 열심히 자라는 이들의 투지 때문일 수도 있고 척박한 환경에서 생존하는 능력 때문일 수도 있다. 아무튼 나는 이들 나무를 사랑했다. 워싱턴 거주 초기에는 어느 정도 영적인 길을 따르기는 했지만 밸브를 열어놓지는 못했다. 우울할 때는 거의 날씨 탓을 했고 또 우리 땅이 외진 곳에 있다고 걱정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친구들을 그리워했다. 그리고 첫 번째 책을 쓰면서 좋아했지만 돈이 없는데 끝없이 집중해서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진동을 하며 대놓고 재앙을 불러들였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절대로 잊지 못할 그 여름날. 밖에서 거대한 중장비 소리가 났다. 창으로 내다보니 시소 속에 거대한 잡초 깎는 장비가 집 앞에 있었다.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지르며 뛰어나갔지만 너무 늦었다. 어렸을 때부터 2미터 이상 될 때까지 자라는 것을 보며 좋아했던 나무가 모조리 쓰러져 버렸다. 그렇게 화를 내며 고함을 지른 적이 없었을 것이다. 그들은 내가 사랑하던 가족을 잘라버리자 나는 충격에 빠졌다. 그 후 2번의 여름이 지나는 동안 더 많은 어린 나무가 자라났다. 이제는 나무에 집착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지만 그럴수록 더욱 애착에 빠졌다. 나는 이들 나무의 저력이 자랑스러웠고 그 강인함에 놀랐다. 아직은 시에서 우려할 정도로 커지지는 않았으므로 앞으로 몇 년은 괜찮을 것 같았다. 이제 나무가 2미터 정도로 자라면 다시 자를 때가 가깝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러나 이제 나는 끌어당김의 법칙 가운데 있으면서 최선을 다해 밸브를 열어놓았다. 나의 세계에는 두려움도 별로 없고 안전에 대한 염려도 없다. 다만 습하고 차가운 워싱턴 날씨에 새롭게 발견한 애정과 감사만 있을 뿐이었다. 나의 진동이 긍정적인 쪽으로 올라갔다. 나는 행복했고 밸브는 닫힌 때보다 열린 때가 많았다. 그리고 그 어린 친구들은 내가 거기 사는 동안은 안전하게 자라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 중장비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갔다. 나에겐 공포가 없었다. 그저 밖으로 나갔다. 일꾼들은 이웃집 길가에 있는 나무를 다 잘랐다. 그러고는 우리 집을 지나쳐서 다음 집 길가 나무를 자르기 시작했다. 나는 기사에게 손짓해
우리 집 앞을 건너뛴 이유를 물었다. 아, 글쎄요. 부인, 거기는 아주 예쁜 것 같아요. 그대로 두길 원하실 것 같아서요. 자르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확장된 자아는 순수하고 정결한 환이라고 하는 주파수로 진동한다. 그러므로 우리 존재의 더 큰 부분은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주파수나 진동으로 작동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다고 할 수 있는 진동이다. 행복과 안녕은 동의어이므로 우리의 일부로 가장 큰 부분은 오직 무조건적, 무시간적인 행복만, 누림을 의미한다. 우리가 하나, 즉 높은 주파수 기쁨을 가지면 물리법칙에 따라 다른 하나인 안녕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정적인 진동으로 좋은 느낌이나 감사하는 느낌을 가지면 원하지 않는 것에 따른 좌절이 아니라 원하는 것에 따른 기쁨에 초점을 맞추면 만족과 환희 사이의 상태에 있으면 우리의 밸브가 열려서 우리의 원초적 에너지가 우리를 통해 흐르게 하면 이 세상에는 우리를 해칠 것이 하나도 없게 된다. 하나도 없다. 회사에도, 집에도, 고속도로에도, 몸에도, 아끼는 나무에도 없다. 나쁜 일은 하나도 생기지 않는다. 우리가 그 에너지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우리의 전능한 자아의 에너지로 살고 그것을 흘려보내는데 거기에는 오로지 순수하고 오염되지 않은 행복만 있고 부정적인 진동은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더 큰 부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 능력, 담대함, 발랄함, 무한한 안전뿐이다. 무한한 행복 자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의 물리적 확장인 우리도 그렇다. 우리가 할 일은 그렇게 되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 점을 열심히 말하는 것 같이 보인다면 바로 본 것이다. 지금 우리는 좋은 삶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 고주파 에너지에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나 행복에 자리 잡고 있을 때, 걱정과 원망, 의심, 죄책감 등 부정적 감정을 내뱉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행복이라는 좋은 삶에 연결되어 있어서 아무것도 물리적으로 우리를 해칠 수 없게 된다. 그렇다. 아무것도 우리를 해칠 수 없다. 강도도, 낡은 차도, 고속도로의 음주운전자도, 심지어 자연도 우리를 해칠 수 없다. 지진, 당신의 저울 눈금이 조금만 긍정적인 쪽으로 기울어 있다면 집은 피해를 볼 수 있지만 당신은 안전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밸브를 점검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언제든지 당신의 집이나 몸, 차, 직장 등이 입은 손실의 정도를 통해 당신이 근원 에너지와 연결된 정도와 밸브가 열린 정도를 판단할 수 있다. 집에 강도가 들어와 큰 피해를 보았는가? 큰 병이 닥쳤는가? 큰 태풍이 닥쳤는가? 밸브가 굳게 닫힌 것이다. 그러나 밸브가 닫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못됐거나 비열하다고 하면 안 된다. 태풍이나 포탄으로 죽음을 당했다 해서 벌레만도 못한 사람이 아니다.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이다. 단지 무의식 중에 사회 다수가 가진 부정적 진동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밸브가 열려 있고 우리의 진동, 눈금이 긍정적인 쪽으로 조금이라도 기울어져 있으면 우리는 문자 그대로 신적 갑옷을 입고 있는 셈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연결되고 열려 있어서 고주파 진동이 자유롭게 흐르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걱정해 온 것을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걱정하는 그것을 더 끌어들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밸브가 열려 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즐거워하기로 결단하면 당신은 자동적으로 절대적으로 확실한 행복의 보호막 안으로 들어간다. 거기서는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 고주파 안에서는 당신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그러나 높은 에너지 안에서 삶으로써 쫓아내는 것은 큰일뿐만 아니다. 아끼는 나무를 자르지 않고 지나치는 것처럼 작은 일도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땅속에 두더지가 있어도 보이지 않는 곳에만 다니거나
당신 집에는 전혀 오지 않을 것이다. 다람쥐는 다른 집 새 모이만 노리고 당신 집은 넘보지 않을 것이다. 당신 집에 흰개미가 있다면 곧 옮겨갈 것이다. 이웃집 나무가 웃자라비에 쓰러져도 당신 집 나무는 끄떡없을 것이다. 목줄 풀린 개가 이웃집 마당에 똥을 싸도 당신 집에는 오지 않을 것이다. 당신 친구는 눈보라에 갇혀도 당신은 안전하게 귀가할 것이다. 온 동네 우편물이 도둑 맞아도 당신 우편함은 멀쩡할 것이다. 외딴 곳에서 자동차 연료가 떨어져도 누군가가 나타나 도와줄 것이다. 모든 사람이 독감에 걸려도 당신은 괜찮을 것이다. 그리고 추락하는 비행기는 반드시 놓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이 행복을 주는 좋은 느낌의 에너지와 주파수 안에 있음으로써 생기는 일이다. 어떤 집단을 대상으로 에너지 흐름을 설명할 때마다 과거에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끔찍한 사건과 일에 관한 질문이 나온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굶어 죽습니까? 히틀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디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일을 오랫동안 생각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어떤 의미에서 이미 이야기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장 흔히 하는 질문을 잠시 살펴보기로 하자. 시초로부터 모든 사람의 모든 경험은 개인이나 집단의 에너지 흐름을 통해 끌어들인 것임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 우선 나는 다음 몇 가지 글에서 다른 사람의 폭행 장면을 보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일이 가능하다고 하는 냉혈적인 사디스트가 아님을 밝혀둔다. 또한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잔혹 행위를 접할 때 무심하게 정말 안 됐군 하고 마는 사람도 아니다. 지금 말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설명하려는 것이다. 어떤 일이 발생하든 그것은 반드시 동일한 원리에 근원을 두고 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좋은 또는 행복한, 즐거운, 열정적인, 사랑하는 느낌을 가질 때는 좋은 경험을 불러들인다. 반면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나쁜 또는 원망하는, 죄책감이 드는, 증오심이 일어나는, 괴로운 느낌이 들 때는 나쁜 경험을 불러들인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모든 곳에서 이루어지는 원리이다. 인종, 종교, 피부색, 성, 체중, 교육 등에 관한 온갖 편견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편견을 당한다고 느끼는 사람이 이 일에 참여하는 가장 강력한 공동 창조자가 된다. 피해를 본다는 매우 부정적인 진동을 흘려보내기 때문이다. 지금 나는 어떤 집단이 겪는 어려움의 옳고 그름을 논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그런 불의에 계속 집중함으로써 바로 그런 일을 더욱 끌어들인다는 말을 하는 것이다. 창조는 느낌에서 온다. 장애아로 태어나거나 굶주리거나 지역 분쟁 중에 살해되는 어린아이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안타까운 말이지만 그들은 대체로 태어나기 전에 그곳 사람들에게서 부정적인 진동을 받아왔다. 그 진동은 양육하는 성인들의 진동과 연결되어 계속 자란다. 그것은 이들 어린이가 불쾌한 경험을 더 원하지 않기로 결정할 때까지 계속된다. 이들 어린이는 뱃속에서 희생자가 된 것이다. 세계 곳곳에서 굶어 죽어가는 어린아이나 아직 말도 알아듣지 못하는 국내의 아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생각을 통해 혹은 실제로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어. 곧 끝날 거야. 너는 사랑받고 있어. 등 위로하는 진동으로 그들을 붙들어주면 된다. 어떤 개인이나 집단을 비난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면 피해자는 물론이고 가해자에게 또는 상황에 더 큰 에너지가 제공되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을 어른이 되어서도 간직해 부모나 환경의 가해에 진동으로 분노의 반응을 쏟아내는 것이다. 그런 고착된 증오와 불신의 반응을 극복해야만 성인기의 어린 시절의 경험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는 집중하는 것을 얻는다. 끔찍한 과거에 집중하면 그 과거가 현재와 미래로 끌려오게 된다. 자동차 사고, 임신, 각종 사고, 10대가 겉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부정적 에너지 가운데 자라고 태어나면서부터 경계심만 배우게 되면 그들은 주로 끔찍하게 취약한 상태로 살아가게 된다. 그들은 통제에서 벗어난 느낌을 가지면서 긍정적인 삶의 에너지와 연결될 길을 찾지만 원하지 않는 것의 기초에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도 한다.
그들은 자신의 근원 에너지와 단절 내지는 최소한의 연결로 생긴 공허함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사고를 저지르거나 기타 금지된 일을 선택한다. 오늘날 많은 10대가 자신의 과실과는 무관하게 자동차 사고로 사망한다. 이것은 그들이 근원 에너지와 단절되어 취약한 상태와 무관해 보이지만 원인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다. 생기발랄한 파티의 여왕이든 인기 많은 축구 선수이든 길가에서 차를 얻어 타려는 청소년이든 모두 숨겨진 두려움과 불안, 중압감을 가지고 있어서 언젠가 이것이 나타나 엄청난 일을 공동 창조하는 사람이 되게 한다. 경기가 나쁠 때는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어렵다, 힘들다, 나쁘다고 말한다. 그러나 경기가 좋을 때도 물가가 비싸다. 회사가 자기 욕심만 채운다. 일이 너무 전문화되어 있다. 대통령이 제대로 하지 않는다. 정부는 게으르고 부패했다 등 무엇인가를 공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행동한다. 비난이나 끔찍하다 등의 부정적 진동으로 무엇이든 지적하면 그 사람 자신에게 동일한 에너지가 흘러서 이전에 나쁘게 말할 때보다 더 크고 강하고 위험하게 된다. 만일 경제나 정부 또는 다른 어떤 것이 변화되어야 당신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오래 기다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 큰 문제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당신의 밸브까지 닫아버리는 그 일에 당신이 동참할 필요는 없다. 만일 이런 유의 우울하고 부정적인 대화를 하고 있다면 대화의 초점을 다른 주제로 바꾸거나 그 자리를 떠나도록 하라. 그리하여 당신 혼자 있게 되고 변화를 원한다면 당신이 원하는 상태로 되어 있는 정부, 당신이 원하는 대통령, 당신이 원하는 회사를 생각하며 좋은 느낌의 에너지를 흘려보내라. 우리는 사회의식의 흐름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할 수 없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내 잘못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없다. 그것은 각 사람과 우리 모든 사람의 잘못이다. 우리는 그 사회의식 흐름의 일부로 우리의 에너지가 마치 빨간 잉크가 물컵에 떨어지는 것처럼 강력하게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전체와 분리될 수 없다.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모든 것은 집단의식의 진동 전체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당신이 원하는 대로 된 상태를 보고 느껴야 한다. 몇 사람만 규칙적으로 이런 일을 하면 원하는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 목적이 좋더라도 변화시키기 원하는 끔찍한 상황에 집중하면 원래보다 더 악화시킬 수 있다. 분노나 증오를 나타내는 집단이 있다면 그 집단은 자기 행복의 흐름에서 차단되어 확장된 자아와 전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중오와 분노 속에 산다는 것은 엄청나게 부정적인 감정과 꽉 막힌 밸브를 가지고 사는 것이다. 밸브가 열리면 어떤 법이나 정부도 자신의 형제를 대적할 수 없다. 근동의 오래된 증오도 그렇다. 낙태, 돌고래 포획, 우림, 오존층, 동물의 권리, 안락사, 멸종위기 동물 등 이런 것에 집중하면서 참혹함만을 보고 범죄를 느끼고 위기를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끔찍 신드롬에 빠진다면 당신은 그 상황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을 변화시키기 원한다면 그것에 관한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할 수 있는 것은 그 일뿐이다. 이런 일이 걷잡을 수 없게 된 이유는 매체가 이에 집중하고 우리도 그렇게 하기 때문이다. 오, 저런. 오, 맙소사. 믿기지 않아. 너무 끔찍해. 어떻게. 그럴 수가 없어. 무서워. 이런 식으로 분노할수록 문제는 더욱 악화된다. 어떤 일을 반대한다고 그것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나빠진다. 그 이유는 그것을 우리의 진동에 포함시켜 끔찍해라는 흐름을 흘려보내어 동일한 주파수를 가진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함께 진동하기 때문이다. 지금도 무엇을 돕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반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반대로 당신이 원하고 추구하는 그 모습을 보고 느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쓰고 역할연기를 해야 한다. 부정적인 상황으로 인식된 그것이 가진 파괴적인 에너지에 당신의 파괴적인 초점을 더하지 말라. 그것을 생각하며 밸브를 열 방법을 찾아야 한다. 다시 말해 원하지 않는 것에 맞춰진 초점을 버리고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라. 그렇게 하는 순간
세상 모든 사람과 함께 끝없는 불만에 잠기기를 거부하는 순간 당신은 더 높은 진동을 흘려보냄으로써 획기적인 변화를 이루어내는 사람이 될 것이다. 대량 학살 문제를 살펴보자. 종족 살인, 피바다, 홀로코스트, 대량 학살 등 어떻게 말하더라도 인간은 처음부터 인간을 공격해왔다. 이런 일이 멈춰질까? 불가능하다. 내재적인 학대의 느낌을 느끼면서 그것이 마치 귀족의 전통인 양 매달리는 한 이 일은 불가능하다. 이런 사악한 일을 진정으로 중단시키기 원한다면 과거에 일어난 그 추악한 일에 맞춰진 초점을 옮겨서 증오가 아니라 행복으로 가는 일을 열어줄 일에 집중해야 한다. 과거의 불의에 대한 혐오와 증오의 에너지, 바로 그것이 오늘날에도 지구상에서 대량 학살이 계속 자행되도록 도와준다.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을 얻기 때문이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개인에게 적용되는 것이 집단에도 적용된다. 문화, 종교, 인종, 파벌과는 상관이 없다. 부정적 초점은 우리 자신과 지구의 부정적인 사건을 끌어들인다. 유유상종이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동하는 것을 끌어들인다. 세상은 우리의 거울이다. 문제는 옳은가 그른가 또는 선이냐 악이냐가 아니다. 밸브가 열렸는가 닫혔는가, 연결되었는가 단절되었는가, 행복한가 불행한가이다. 가장 비열하고 탐욕적인 사람이라도 진정으로 좋은 느낌을 원하지만 그 방법을 모르는 사람일 뿐이다. 그들은 지옥에서 살고 있지만 빠져나오는 방법을 모른다.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조차도 모른다. 분명한 것 한 가지는 그들을 향한 우리의 증오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지고 있든 상관없이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수많은 증오의 행위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음을 아는데도 어떻게 태연하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어떻게 불의가 계속되도록 내버려 둘 수 있겠는가? 고통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어찌 우리만 행복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상관없다는 듯 등을 돌릴 수 있겠는가? 약간 괴로울 수 있겠지만 그 대답은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좋은 역할을 하든 나쁜 역할을 하든 다양한 교훈을 배우는데 필요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불의는 어떤 것이든 반드시 양측에 교훈을 준다. 세상의 형제 자매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재난이 닥치든지 그런 끔찍한 공동 창조가 발생한 것은 개인들이 배워야 할 것, 즉 모든 것이 그들이 에너지를 흘려보내는 방식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함임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 그들이 처한 환경이 우리에게 경악할 만한 것일지라도 우리가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게 되면 우리에게도 매우 불쾌한 일이 생기는 것은 물론이고 그 원인이 된 환경과 함께 그 고통을 강화하게 된다. 사람들이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얼마나 비열한 일인지 느낄 수 있다. 그래서 당신이 밸브를 닫으면 당신 자신이 자동차 사고를 당하게 되고 그와 동시에 그들은 더욱 굶주리게 된다. 아직도 핵실험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느낄 수 있다. 그래서 당신이 밸브를 닫으면 독감에 걸리게 된다. 한 나라가 이웃 나라를 무자비하게 대하는데 공포감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당신이 밸브를 닫으면 자동차 타이어에 펑크가 나게 된다. 반대로 그 굶주리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을 보고 느낄 수 있다. 그래서 밸브를 열면 당신에게 새 직장이 생기게 되고 그와 동시에 그 고주파에 감싸인 사람들에게 필요한 북과 물감을 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대신해 그림을 그려줄 수는 없다. 다만 에너지로 도움을 줄 수 있을 뿐이다. 핵실험으로부터 완전히 회복된 지구를 보고 느낄 수 있다. 그래서 밸브를 열면 당신의 곡식이 잘 자라게 되고 그와 동시에 지구를 윤택하게 할 수 있다. 싸우던 두 나라가 대화합을 누리는 모습을 보고 느낄 수 있다. 그래서 밸브를 열면
당신의 부부 생활이 좋아지면서 그와 동시에 새로운 국제 관계가 만들어지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제대로 된 것보다는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유행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진동에 더 쉽게 빠져서 자신도 모르게 끔찍해, 시계 대화에 빠져들거나 결핍된 것을 말하기 쉬운 습관 때문에 그런 대화를 시작한다. 그런 진동은 수많은 사람과 결합해 결국 세계적 혼란과 황폐화로 나타나게 된다. 전쟁, 폭동, 테러, 무정부 상태를 야기하는 것은 끔찍해라는 작은 진동이 모인 것이다. 그런 진동은 당신에게서 나오고 나에게서 나온다. 우리는 현재 지구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지구는 그 안에 있는 주된 진동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끔찍한 일이 다른 사람의 죄악이나 잘못, 무지 때문이라고 할 수 없다.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단 한 가지 원인, 즉, 우리 자신의 생각과 느낌에서 비롯된 진동 때문이다. 모든 사람의 책임이다. 히틀러나 후세인이 아니다. 모든 사람의 책임이다. 그러므로 끔찍해 라고 하지 말고 내가 좋은 느낌을 가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말하기 시작해야 비로소 그런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일, 깨뜨리기를 시작할 수 있다. 단언하건대 그럴 때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열대림을 예로 들어보자. 다른 모든 사람과 함께 열대림 파괴 행위가 나쁘다는데 동의에 벌목하는 사람들을 향해 증오를 더 많이 흘려보내면 더 많은 벌목 행위가 일어난다. 그 대신 남아있는 숲의 아름다움을 사랑해야 한다. 그 숲이 키워주는 생명에, 숲이 만들어주는 산소에 감사해야 한다. 그러면서 수많은 벌목공이 더 많은 산소를 소모하는 끔찍해 에너지를 제거해야 한다. 만일 소수라도 그렇게 하면 벌목이 곧 사라질 것이다. 그 외에도 모든 사람이 우려하는 에너지 자원 부족, 물 부족, 대기 오염 문제가 있다. 당연히 우리는 이런 것을 걱정하고 있다. 돈을 대하는 것과 같은 태도로 임하기 때문이다. 아, 다 떨어져 가네. 충분치 못하네. 다 떨어지면 어디서 구하지? 그러므로 그런 부족 상태를 누가 만들어내는지 생각해 보라. 바로 우리이다. 충분하지 못하다고. 우리가 염려하는 바로 그것이 공급 부족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우리 모든 사람 하나하나가 그런 부족 상황에 책임이 있는 것이다. 실제로는 일자리든 숲이든 물 금해인이든 그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다. 그럴 수가 없다. 우주는 부족의 원리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부족이란 인간이 만들어낸 현상이다. 우리가 현 상태에 감사를 흘려보내고 완벽한 균형을 지닌 지구의 풍성함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자원 부족과 탐욕스러운 벌목공에게 집중하지 않으면 만물의 풍요함이 천국의 놀이터를 만들기 시작할 것이다. 사실 우리는 이것을 누리기 위해 이곳에 왔다. 만일 당신이 사람들을 걱정한다면 당신이 모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으로 가는 밸브를 열고 걱정하는 사람들에게로 흘려보내도록 하라. 결핍이 아니라 완벽 상태에 있는 그들을 보라. 이제는 전쟁이나 질병, 기아를 겪지 않고 행복하고 만족하게 사는 그들을 보라. 그렇게 하는 것이 늘 새나가 버리는 듯한 많은 구호 물품보다 그들을 더 많이 그리고 빨리 도와주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희생자 자세에서 벗어나 행복을 끌어들이는 발걸음을 내딛도록 돕기 때문이다. 이것이 그들에게 붓과 물감을 주는 일이다. 그렇게 진동으로 초청이 이루어진 다음 관련된 모든 사람이 변화를 진실하게 원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장벽이 허물어지고 나라가 협력하며 강도가 줄고 테러가 사라지며 황폐한 땅에 양식이 풍성할 것이다. 지구의 질병이 염려된다면 질병이 아니라 건강한 지구를 보라. 지구는 지금까지 부정적 에너지를 너무 많이 마셔왔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끔찍한 상황을 말함으로써 더욱더 악하게 만들 때가 아니다. 지구의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잘된 것을 말하라. 끔찍해. 에너지를 버리라.
그러면 돌고래가 넘치고 숲이 확장되며 오존층이 회복되고 물이 깨끗해지며 대양이 맑아질 것이다. 세상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풍요롭고 잘 되는 모습을 보라. 그것이 그렇게 변화되도록 돕는 일이다. 평화로운 세상을 보라. 그러면 평화가 오도록 돕게 될 것이다. 지구에 대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로막는 유일한 장애물은 우리를 행복의 원초적 생명력으로부터 단절시키는 엄청난 양의 부정적 진동이다. 그 생명력의 에너지는 너무도 많고 절대적이어서 우리 중 소수만이라도 이 비전을 유지하면서 그것이 실현되는 기쁨의 진동을 유지하면 그 최고의 긍정적인 힘이 수십억 명의 침울한 진동을 능가하게 되어 지구가 변화될 것이다. 현실은 우리의 모습이다. 실제로 세상 사람 대다수는 잘 살고 있다. 직장 동료, 이웃 사람, 학교 친구, 클럽 회원을 보라. 대부분은 최근에 강도를 만난 적이 없다. 괜찮은 직장과 집을 가지고 있다. 충분히 건강하다.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면 제법 행복한 사람들도 있다. 이런 상태는 세상 거의 모든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수많은 통계는 이와 다르게 말한다. 매스컴이 매일 전하는 끔찍한 수치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얼마나 끔찍한 상황인지에 집중하게 만든다. 세계 경제의 몇 퍼센트가 붕괴하고 있다. 세계 인구의 몇 퍼센트가 어떤 일을 겪고 있으며 그것은 매월 몇 퍼센트씩 증가하고 있다. 신생질병의 몇 퍼센트는 치료가 불가능하다. 자주색 눈을 가진 남성의 몇 퍼센트는 결혼 전에 피부색을 상실한다. 끔찍해, 무서워. 그따위 통계는 잊어버려야 한다. 그것은 우리가 보고 듣는 것에 두려움의 에너지를 흘려보낸 결과일 뿐이다. 런 통계가 또 나타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잊어버려야 한다. 당신이 좋은 느낌의 에너지 안에 머무는 한 경제도, 병균도, 총도, 홍수도, 비행기도 우리에게 피해를 주지 못한다. 진동을 보내 끌어들이지만 않으면 된다. 이 지구의 절대적 힘의 균형은 행복의 편이다. 그것은 거부할 수 없다. 그것이 당신과 나를 포함해 존재하는 모든 것이 자연적이고 절대적인 상태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보이고 들리는 고통이 아무리 험악해도 그것은 행복한 전체에 비하면 아주 작은 부분이다. 그리고 일부 사람이나 집단이 진동을 통해 끌어들인 결과일 뿐이다. 행복으로 채널을 바꾸는 법을 알기만 한다면 그들도 그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배워야 할 것은 분명하다. 어떤 것에 관해서든 우리의 밸브를 닫으면 전체의 밸브를 닫는 것이다. 굶주리는 아이들에서 소멸하는 종에까지 어떤 것에서든 행복의 밸브를 닫아버리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최고의 행복을 닫아버리는 것이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지쳐서 밸브를 닫았다 하자. 주문하지 않은 피자가 배달되어 밸브를 닫았다 하자. 조상이 대학살로 죽었기 때문에 밸브를 닫았다 하자. 그건 별거 아니다. 밸브를 닫는 것은 닫는 것일 뿐이다. 그러나 그와 함께 풍요로움에서 건강, 특별한 행복에 이르기까지 높은 에너지가 닫힐 것이다. 하나의 짜증스러운 일이나 이전 사람이 평생 가졌던 증오가 그런 엄청난 궁핍으로 연결되어야 할 가치가 있을까? 이혼을 했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경우 또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비극적인 일이 닥친 경우 당연히 당신은 나쁜 느낌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잠시 동안만 나쁜 느낌을 가지기로 결단하라. 그러면서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하라. 이제는 당신 자신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사랑과 감사를 흘려보내야 할 때다. 좋은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것을 찾아 계속해야 할 때인 것이다. 그것이 이혼으로 오는 슬픔이든 호소오염으로 오는 분노이든 상관없이 에너지를 바꾸기로 결단하는 순간 전 우주가 당신의 물리적 존재 곳곳에 행복을 결집한다. 당신 전체에 그리고 주위에 그리고 당신을 통해 그것을 쏟아붓는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 모든 것에, 그리고 생명에 예 라고 하는 것 뿐이다. 그러고 좋은 느낌을 가지는 일이 얼마나 좋은지 아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존재 깊숙한 곳으로부터 모든 것이 진정으로 정상임을 알게 된다. 겉으로는 어떻게 보이든, 매스컴이 어떻게 보도하든, 당신과 이 지구,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언제나 정상적으로 살게 될 것이다.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진짜 행복은 일어난 일 때문이 아니라 지금 내가 내보내는 느낌에서 시작된다는 걸요. 감사한 눈으로 보면 일상은 축제가 되고, 사랑하는 눈으로 보면 사람들은 선물이 되죠. 오늘 당신이 진동시킨 그 감정 하나가 내일의 현실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 믿기지 않는 진실을 더 확장해 볼 거예요. 바로 여기가 끝이 아니다의 다음 장. 우리의 마술 요정. 내가 바란 대로 현실이 만들어진다고? 그건 우연이 아니라 당신 안의 마법이 작동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놀라운 이야기. 당신도 마법사가 될 수 있다는 이 아름다운 진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당신의 진동을 더 높은 에너지로 올려줄 다음 이야기에서 꼭 만나요.